(6월 16일) 목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항상 사람은 상식에 의거해서 현실을 제대로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땅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는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좌도 없고 우도 없고 보수도 진보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개성공단을 다시 열고 더 나아가서 한일 군사정보공유협정, 이것은 위안부하고 아무 관련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공과 저 넓은 동해와 남해와 서해를 지킬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연 40조에 가까운 돈은 어디다 갖다 내버리고 다 도둑질을 해먹었는지 제대로 된 초계를 할 수 있는 비행기나 위성 시스템이나 레이더 정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백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수준으로 걸리면 그만이고 안 걸리면 그만인 그런 형태의 대북 잠수함이나 한마디로 미사일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어떤 종류의 미사일을 쐈는지 아직까지도 헤매고 자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과 미국의 군사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의 필요성 때문에 이 부분을 하는 것이지 왜 이 부분을 80년 전의 위안부 문제와 갖다 붙여서 연관을 시킵니까?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소녀상 하나 세운다고 그걸로 바꿀 문제는 아닌 겁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풀어가야 되는 거고, 현실의 눈앞에 닥친 문제는 현실대로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걸 갖고 와서 한미일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성 때문인데 이걸 하지 마라. 내가 되면 북을 달래고 화해하겠다. 이게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게 입증이 됐는데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더 개발시켜 가고 있는 한 미쳤다고 한국을 상대로 북한이 평화적인 대화에 응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겠습니까? 북한은 이제 한국을 상대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해서 승부를 지으려고 그러지, 한국은 북한에 미안하지만은 협상 대상조차 되지 못한데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먼저 간다? 개성공단을 100만 평에서 2천만 평으로 늘린다? 그래서 한 2억 달러를 지금 줬는데 얼마 전에 문 닫기 전까지 이제는 한 20억 불을 줘버리고 싶은 겁니까? 자, 거기에 사드 배치 효용성 문제는 솔직히 고사합시다. 세상에 완벽한 무기가 없어요. 사드가 그나마 막을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쏜 저런 미사일을 고공으로 5천에서 1000km 수직으로 쏴서 500km 밖에 한국 땅 어디에 떨어지게 만들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마하10을 뭘로 막을 겁니까? 패트리엇? 그거는 재래식 그냥 스커드 미사일이나 과거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싸울 때 그때나 쓰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라도 갖다 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 사드에 사실 기술적인 효용성을 넘어서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박 대통령이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는 걸 보고요, 저 사람은 우리의 동맹인가에 대한 3년 내내 7, 80년 전의 문제를 가지고 일본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끌고 가는 걸 보고 저 사람이 보수인가에 대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야말로
우리를 택하든지 중국을 택하든지 당신 똑바로 해라고 최후 통첩을 2015년 말에 한 겁니다. 한국의 그간의 친중 일변도의 행태를 보고 참다 미국이 통보한 겁니다. 사드는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균형자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의 기반으로 그 밑에서 미국이 안보를 부담하면서 그 밑에서 경제 성장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균형자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겠습니까? 배신이고요. 미국을 버리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중간에서요. 그래서 국익이 극대화돼요. 국익의 개념조차도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난 해방 이후에 70년을 어떻게 국익을 성장시켜왔고 6.25 때 어떻게 나라를 겨우 지켰는데 뺏길 뻔하다가 심지어 제주도로 이전하니 소수만 미국으로 가니 태평양에 있는 한 섬으로 가는 계획까지도 잡아놨습니다. 북한군이 한국을 다 먹어버리면 그래도 한국의 지도층 일부와 방공 인사들을 태평양에 있는 한 섬으로 보내서 거기서 망명정부를 만드는 거, 제주도에 만드는 거, 제주도에는 물이 좀 안 논다, 일본에 가는 거, 그렇게 지킨 나라를 지금 와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숱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과제, 자영업자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과제, 주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부터 부패 척결에 대한 과제, 거대 경제 세력의 경제농단에 대한 견제 과제부터 독과점에 대한 높은 가격을 제대로 공정거래되도록 하는 문제, 숱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는 과제부터 시작해서요. 중소기업을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숱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과제들을 놔놓고 하물며 한일 위안부와 연결해서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을 폐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개성공단을 다시 열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저는 제 방송을 보는 국민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박 대통령 탄핵될 소지가 충분하다. 저는 보수입니다. 뭐 보수에서 지금 태극기 들고 다니는 보수들은 저보고 보수가 아니다라면서 연일 이루 말을 못할 공격을 해대고 있고 제 뉴스 브리핑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로 뉴스 브리핑 끌어가기 어렵습니다. 회비가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된 보수가 있다면 부패는 부패한 대로,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정리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대다수의 재 빼놓고 거의 모든 보수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썩은 집단들이 이재용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재용 정경련이 그들에게 준 돈도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그런 돈 하나 없이 보수 활동을 해왔고요. 이재용은 구속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는 철저하게 개혁을 해야 되고 경제 민주화해야 되고 공정하게 가야 되고 정부가 주거와 일자리에 대해서 혁명적인 발상을 통해서 중상층과 서민 빈곤층을 돌봐야 된다. 그리고 복지 시스템을 손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대 경제 세력의 생활과 관련된 각종 비용들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독과점 단합을 철폐해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참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자신의 형제조차도 독살하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는 북은 정상국가가 아니다, 아주 야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 문을 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안희정 후보는 좀 나은 듯하지만 본질적으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안철수 후보 최근에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제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사드, 개성공단,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사드를 배치를 반대하고 무엇은 되고 난 뒤 다시 재검토하겠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간주해 주길 바랍니다. 전 정권의 약속은 지켜야 되지만은 사드의 효용성이나 사드와 관련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검토해야 된다. 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반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위안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일 군사정보공유협정 폐지하라. 북한이요 10년 전부터 반미가 아니라 반일을 외치면서 한미일 삼각안보동맹구도에서 가장 약한 일본을 치면서 민족 감정을 자극을 해서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적인 협조를, 미국과의 협조를, 한미일이 협조를 하는 것을 막는 쪽으로 치중해 왔습니다. 한미일 삼각안보구도가 완성이 되면 북한은 꼼짝 말고 말게 됩니다. 특히 북한의 각종 미사일 발사는 100% 요격될 수밖에 없고요.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정보조차도 철저하게 외과적 수술 형태의 타격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한마디로 일본 대사에게 벽돌을 던지게 하고 반일운동에 종북 좌파들을 깊숙하게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제가요, 저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정윤회 때, 3인방 때 이들 다 집에 보내야 된다. 박 대통령 지나치게 친중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2년, 3년 전에 한 사람입니다. 박 대통령 경제정책이 재벌 위주로 가고 있다. 기득권 위주로 가고 있으니까 철폐하라는 이야기도 정권 초반부터 한 사람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야기를 하지 적당히 보수 진보 구대에 기대어서 적당히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쪽에 서지도 못하고 저쪽에 서지도 못하고 갱개인 해석인처럼 되어 있지만은 저는 그걸 감추고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 사드 문제, 개성공단 문제, 한일 군사정보공유협정에 관한 문제 등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후보, 특히 이것을 입장을 밝혔지만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개성공단을 다시 열겠다 하고 한일 군사정보공유협정을 폐지시키겠다고 말하는 후보에 대해서 절대로 표를 찍지 마십시오. 저는 이번에 누구 찍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 솔직히 폭탄들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끝까지 고집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폭탄을 터뜨리려고 여러가지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찍지 말아야 될 후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개성공단 열고 사드 반대하고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공유협정을 폐지시키겠다고 말하는 후보입니다. 제발요, 나라의 미래를 위한다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것부터 정확하게 하고 갑시다. 이런 후보들은 1차로 여러분들의 선택에서 배제해 주길 바랍니다. 이런 걸 찬성한다 하더라도 부패한 후보 또한 나중에 배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1차로 선택 배제의 기준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